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오늘 주말 이제 축구가 돌아왔다. 근데 이제 완전하진 않죠. 리그는 세리에, 라리가, LAD 있고 프랑스는 컵, 그다음에 EPL도 컵 있죠. 그 분데스는 아직 안 됐고. 아무튼 그렇고, 그리고 국내는 이제 오늘 이제 낮에 국내 경기는 잘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주력은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뭐 어제도 어제도 이제 손보 풀에 KT 풀 해가지고 잘 들었고, 뭐 부주력은 KGC 경기가 뭐 듀스를 너무 많이 가갖고 뭐 4세트 가서 그냥 터졌죠. 기준점이 높긴 해도. 그래서 뭐 어제는 이거 잘 봤는데 오늘 이제 국내 주력이 땅콩 오버 이게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짝지로 LG 그래도 지금 캐롯이 힘도 빠지고 일정도 빠듯하고 LG는 뭐 푹 쉬기도 하고 이제 경기 끝나면. 근데 오늘 갑자기 준일이가 또 안 나오고 이 관이 형님의 난리 브루스 쇼를 보면서 터져버렸죠. 가스는 뭐 그래 점어 많이 나던데 모비스도 뭐 연장 가갖고 뒤져버리고. 그다음에 축구는 뭐 멜버른 학살하고 있는데 시드니 경기는 뭐 퇴장 두 명에다가 꼴찌에다가 뭐 PK도 못 넣고 기회도 막 존나 많았는데 헤더를 앞에다 그냥 갖다 쳐박고 있고 난리 브루스네 난리 브루스. 그래서 국내가 오늘 6연승 실패하고 이제는 그러면은 해축 연승 차례인가라고 됐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열심히 잘 분석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컵 경기부터 할게요. 리버풀 대 이제 울버. 컵 경기인데 이것도 뭐 주축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리버풀은 지금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빠졌죠. 그 다음에 밀러, 뭐 피르미노 당연히 얘네는 부상이기 때문에 뭐 안 나올 거예요. 그냥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. 디아즈 뭐 좋다 이런데 계속 결장 중이고. 울버는 뭐 네토 칼라지친가 아무튼 뭐 칼라지치는 기억이 안 나네. 무슨 치치. 그 다음에 치키뇨스. 치키뇨스가 아니라 치키뇨 결장에다가 아마도 포덴세도 오늘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. 그래서 뭐 로테 돌리겠죠. 근데 그래도 오늘 경기 자체가 안필드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물론 로페teg이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은 리버풀은 어차피 리그 경기란다 리그컵 경기도 탈락해가지고 중간에 경기가 없어요. 반대로 올버는 뭐 지금 8강까지 올라갔고 다음 경기가 노팅엄, 이 벌레 같은 노팅엄과의 경기가 잡혀있다. 사실상 물론 이 FA컵을 우승하면은 또 까먹었네. 6컨인가 유로파 그 6컨이 생겼고 헷갈려.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우승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힘을 실겠지 하는데 이거 64강이라 갖고 롯데 돌릴 거예요. 결국에는 어제도 이제 맹구도 봤듯이 롯데 뎁스가 좋은 쪽은 리버풀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.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. 각포 PSV에서 영입한 각포가 오늘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뭐 벤치 없었고 오늘은 나올 것 같아요. 컵 경기 뛰지도 않았고 이제 뭐 얘가 뭔가를 보여주겠지, 뭐 돈값 하겠지. 그런 부분도 좀 있고. 그 일정적으로 봐도 리버풀은 어차피 이 경기 끝나고 15일날 리그고 울버는 사실상 그래도 좀 더 높이 있는 8강의 경기, 상대도 노팅엄 해볼만 하잖아요. 그 경기에 좀 더 집중하겠지. 로페테이가 부임하고 거의 8강째 올라왔고 이기면 4강인데 뭐 부임하자마자 바로 컵을 들어올린다. 그러면 감독의 입지로서 엄청 뭐 클 수 있죠.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반다이카가 없든 나발이든 뭐 그래도 센터백 자원은 있으니까 리버풀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건 있어요. 뭐 상대 전적 보면은 희한하게도 리버풀이 컵 경기에서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 보면 컵 경기에서는 똥을 싸는 경우들이 뭐 있더라고요. 19년도 17년도에 FA컵 때. 그게 또 이어진다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겨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이기면은 시원하게 좀 이겨주지 않을까. 지난 경기도 리그에서 똥 쌌기 때문에 브랜드퍼드한테 똥 쌌기 때문에 안필드 돌아와서 복수죠. 울버는 뭐 다음 경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고. 그리고 기준점 대비 이 경기 3.5 정도 예상했는데 그래도 울버가 이 저득점이 팀이기 때문에 2점을 줬네요. 오버 오겠습니다. 오버. 마인승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. 자, 이 경기는 리그죠. 비아레알은 로셀소, 그 다음에 주전 키퍼인 룰리가 이적 이슈로 인해서 오늘 아마 못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발이 오늘 결장하네요.
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. 풀백으로 카르발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풀백 자원하면 다른 애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카르발 빠지면 바스케스를 쓰죠. 바스케스는 윙어도 되고 뭐 풀백이 이제 뭐 되니까. 근데 이 약간 바스케스가 들어오면은 수비적인 지향보다는 공격적으로 뭐 나가는 스타일이긴 하죠. 그래서 약간 측면이 불안할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런 슈퍼콩517님 거는 뭐 별풍선 100개 어느 감사합니다. 정도 커버를 하겠죠.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, 사실상 그래도 레알이 더 낫습니다. 뭐 카르바를 한 번 빠진 거지. 여기도 사실상 뭐 이 주전 키퍼 이적 하면은 오늘 레이나가 나올 거예요. 언제쯤 레이나고 이거, 여러분이 아시는 그 레이나 키퍼 맞습니다. 레이나가 나오겠죠. 지난 발렌시아전에서도 나왔고, 물론 나쁘지 않게 해줬는데 상대는 이제 오늘은 더 강력한 레알이라는 거. 근데 배당을 봤을 때 약간 레알 마드리드인데 원정인데 그래도 비아레알이 이런 값이 있긴 하지만은 1.9대로 줬네. 이거 독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레알이 비아레알 원정 갖고 최근 근 몇 년간 이긴 적이 잘 없어요. 지금 보면 오연무 캐고 힘들기도 하고. 벤제마요? 벤제마가 왜 안 나옵니까? 벤제마는 지금 뭐 소집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뭐 갑자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소식은 카르발밖에 없습니다. 카르발. 뭐 벤제마는 뭐 지난 경기에서 뭐 골도 받고 했는데 두 골 받고.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배당이 높은 거예요. 결국에는 이 상성적인 부분에서 뭐 최근 근 몇 년간 레알이 못 잡았다는 거. 근데 지금 전력이면은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잡을 때가 왔어요. 그리고 이 비아레알의 그 감독 키케 세티엔 이 인간 2020년 바셀 그 지휘했을 때 레알한테 처발렸죠. 그때 그것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이길 때가 됐다. 레알 마드리드 오늘 배당은 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배당 대비에 뭐 물론 이제 강대강 싸움이기 때문에 뭐 상대성도 좀 뭐 아리까리하고 밀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제 경기들 중에서는 배당 대비에 메리트가 충분히 좀 있지 않는 경기지 않나. 레알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 강대 강인데 어떻게 믿냐. 그리고 요새 레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아돌리드랑 클리스트를 하긴 했지만 바이아돌리드랑 그래도 비아레알 비교했을 때 공격력은 비아레알이 낫기 때문에 뭐 좀 강대강 무섭다 하면 오버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발베이크 대 헤이렘베. 어, 자, 발베이크는 오늘 주전 공격수인 벨 하산이 퇴장으로 못 나오고 주전 수비수인 가아리도 징계로 결장. 그다음에 로베테, 크라머. 원래라면 이 둘이가 주축 공격수였는데 최 부상으로 인해서 뭐 한동안 못 나왔죠.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뭐 등 부상에다가 뭐 잔잔바리 부상이 있기 때문에 미정. 그다음에 헤이렘베는 뭐 없죠. 풀입니다. 풀. 그래서 이 경기 딱 봤을 때 순위는 헤이렘베가 좀 더 높죠. 좀 더 높은 부분. 근데 뭐 근소하게 차이가 뭐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 근소하잖아요. 뭐 2위 차이니까. 그리고 요새 이제 경기를 보면도 발베이크가 뭐 예전과 다르게 한 뭐 근 뭐 5년 전, 뭐 4년 전 하면 거의 자판기 수준이었는데 뭐 이번 시즌과 작년에 이제 막바지에 좀 좋은 성적을 보내고 있죠.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정배를 받은 것 같다.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. 올 시즌은 뭐 그래도 홈에서 성적도 좋죠. 뭐 상위권의 팀인 페에노르트라든지 아약스 상대로만 뭐 졌을 뿐이지 심지어 그 월드컵 하기 전에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쓰나미를 또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죠. 그만큼 무시 못하는 팀이죠. 그래서 이 정도 배당 받은 것 같고 헤이렌베는 이제 전형적으로 원래 홈에서 좀 잘하는 인간들인데 올 시즌은 생각해보면 원정에서 물론 뭐 연승 오지게 했다 이런 부분 아니긴 해도 그래 잘 안 져요 얘네도. 원정에서 진 거 아약스전밖에 없죠. 뭐 나머지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뭐 에먼 고어헤드 뭐 폴란담 엑셀시오 이런 애들한테도 뭐 다 안 지고 이기고 비기고 하는 부분 원정에서 성적도 괜찮고 배당도 이게 역배잖아요. 뭐 솔직히 정배였으면 좀 더 고민을 할 건데 프레도 찍고 있다는 이 메리트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결장자를 봐도 여기는 풀, 여기는 앞선 이제 공미와 그 다음에 주전 뭐 수비 라인 빠지고 이 둘이 원래 주축 공격수였던 로베트 크라머도 오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더욱더 뭐 안 좋은 조건은 발베이크. 이 경기는
또 프렌 찍을 수 있으니까 프렌승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. 됐죠? 인간수업님 또 안녕하시고. 그다음 네 번째 알크마르 대 비테세. 알크마르가 오늘 조금 주축에 타격이 있긴 하죠. 케르케즈 뭐 주전 풀백과 그 다음에 더위트 주전 미드필더 빠지고, 나머지는 뭐 마틴스 뭐 바노이스텐 이런 데는 서브 애들이니까 서브 서비스 필요 없고, 그다음 비테세도 역시나 뭐 위텍 주전 풀백이죠. 징계로 빠지는 부분. 뭐 누수는 여기 둘 다 뭐 풀백 하나씩 빠지고 더위트가 빠진다. 뭐 이거는 영어 발음이니까 그냥 더위트를 할게요. 뭐 다위트, 드위트 뭐 영어 발음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. 일단 알크마르 오늘 경기가 원정도 아니고 홈이다. 믿을 수밖에 없어요.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.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이제 끝나기도 했고 체력도 세이브된 마당. 뭐 더욱더 이제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. 거기다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칼손과 파블리디스가 공존하지 못했죠. 앞선에 이제 메인 스트라이커들이. 근데 이제는 공존이 가능한 상태, 부상이 복귀도 했고 지난 뭐 PSV전에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PSV 상대로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긴 것 같다는 거, 좀 화력이 무섭습니다. 무서워요. 근데 이제 비테스도 그 끝나기 전에 월드컵 이제 그니까 잠시 이제 중단되기 전에 그때 이제 아약스 상대로 비겼고, 근데 또 고어헤드는 상대로는 못 이겨. 이게 축구란 말이지. 좀 강팀 상대로는 뭐 해놓는데 다음 경기 그보다 못한 애들 만났는데도 못 이겨. 이게 축구지. 아무튼 근데 비테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뭐 모습을 보였다. 근데 그래도 유리한 쪽은 알크마라 생각하는데, 근데 계속적으로 좀 걸리는 건 있어요. 이 뭐 케르케즈는 그렇지만은 중원에 이제 이선 라인에서 뭐 좀 듬직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드윗단이 뭐 드윗단이라 해야 되나? 뭐 더위트 드위트 뭐 아무튼 영어 발음이니까 요 인간이 좀 빠지는 게 조금 애매해요. 그 뒤에서 받쳐준 이선 라인에서 받쳐준 얘가 없을 때 경기력이랑 있을 때 경기력은 차이가 나요. 왜냐면 얘 없으면 바조헤르가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이때가 진 게 그거였어. 아까 위에 말했던 발베이크전 3대1로 졌을 때 앞선에서 칼손이랑 막 주구장창 열심히 공격을 했지만은 뭐 제대로 올려주는 공들이 없었고, 그리고 BTS 상대로 이겼을 때 다 요 인간들이 다 나왔긴 했는데, 근데 그래도 뭔가 그림적인 부분 그렸을 때 알크마르가 또 홈에서 또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, BTS는 오늘까지 뭔가 쓰나미를 넣으면은 알카를 이길 것 같진 않은데 3연무도 좀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이 경기는 알크를 찍는 게 맞지 않나. 알크 승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그래도 BTS가 막바지 보면은 득점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. 그래서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돈가방님 안녕하시고. 시타르트 대 고어헤드. 일단은 시타르트는 시오바스 뭐 수비수 서브 수비수 결장에다가 베라티가 아니라 페라티 주전 미드인데 미정. 고어헤드는 로먼스 주전 미드필더 결장. 뭐 요약하면은 뭐 주전 미드 여기는 나올 수 있고 여기는 뭐 결장이라는 거. 크게 뭐 타격은 없을 겁니다. 둘 다 뭐 도진 개진이기 때문에. 일단 시타르트도 뭐 이름이 딱 봤을 때 예전부터 땡기는 팀도 아니고, 근데 고에드가 요새 보면 물론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. 그 카타르 월드컵 전이랑 후랑. 왜냐면은 잘 나가고 있던 팀들이 좀 긴 휴식기를 뭐 거치고 나오면은 좀 희한한 반대의 결과들을 많이 보여준다.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한데, 그 전까지의 기록을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얘네가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오늘 뭐 살을 쪄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. 고에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강팀과의 대결에서 비비는 부분도 보여줬고, 뭐 홈과 원정에서 크게 뭐 차이도 딱히 없고, 반대로 시타르트는 전형적으로 뭐 강팀한테 약하고 약팀한테 강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. 뭐 약팀한테도 약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,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결국엔 뭐 원정이라고 해도 고에드가 밀릴 부분은 딱히 없잖아. 뭐 결장장의 측면도 나쁘지 않고, 물론 그건 있어요. 고에드가 이제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다는 거. 그건 있긴 한데 뭐 이것도 프렌 찍을 수 있으니까 뭐 비빌 수도 있겠지. 아니면 뭐 이기던가. 그래서 고에드 프렌 찍어 보시면 괜찮지 않나. 카타르 전에만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고에드가 프렌 받으면 찍을만 하다. 기존점 대비는 뭐 요것도 뭐 굳이 보면 오버.
몰라리드님은 여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PSV 대 스파로테. 일단은 PSV는 뭐 잔잔바리 그냥 서브 플러스 장기 결장. 그 다음에 이제 스파로테는 대구즈만이 뭐 계속적으로 부상을 빠지고 있죠. 주전 미드필더인데 장기 부상 얘도 딱히 필요 없어요. 좀 됐고. 근데 이제 PSV가 이제는 좀 저배당을 찍기에는 아직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왜? 중심 자원인 각포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팔려 나갔잖아요. 근데 오늘 그 리버풀에서 각포가 나오겠지. 예, 그 측면 윙어 자리 각포가 없으면은 좀 답답하겠죠. 물론 시몬스라든지 뭐 대용이라든지 비어만이라든지 엘가지라든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각포가 있을 때 그 플레이적인 부분이 잘 안 나오겠죠. 백업 선수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. 그리고 스파로테 같은 경우도 뭐 월드컵 전에 경기 보면은 잘 안 지고 뭐 대부분 잘 잡아줬죠. 근데 얘네도 그거예요. 전형적으로 강팀한테는 뒤지고 약팀한테는 어, 이긴다. 뭐 경기만 봐도 이번 시즌 알크마르한테 졌지, 아약스한테 졌지, 페에한테 졌지, 위트한테 졌지. 전형적으로 강팀한테는 약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. 라는 부분도 그렇고 PSV가 지난 이제 월드컵 전에 알크마르전 졌죠. 그 부분도 졌고 웬만해서는 리그 경기 기준으로 아인토벤이라든지 아약스라든지 알크마르라든지 뭐이 페에노르트라든지 이런 애들 연패는 또 잘 안 해요. 잘 안 하기도 하고. 그래도 요거는 PSV 찍는 게 맞지 않나? PSV 승. 근데 마에는 조금 애매하다. 뭐 누가 2.5 프레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. 뭐 2.5를 찍어 보시든지 아니면 뭐 햄물을 찍던지.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언더도 괜찮아 보입니다. 언더 3.5기 때문에 각포의 빈자리도 좀 느껴질 거고 스파르테도 뭐 엄청 대량 실점을 해서 지는 경우는 이번 시즌에 뭐 봐도 패전 빼고는 없는데 뭐 지금 PSV 공격이 각포 빠지고 나서 더 좋을 일은 좀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언더를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뭐 안 했노? 세리에 피오렌티나 대 사스올로. 피오는 만드라고라 직전에도 안 나왔죠. 삼선 미드필더. 그다음에 요비치가 뭐 추가적으로 결정하고 뭐 물론 최근 뭐 안 나왔긴 한데 사수는 로페즈가 이정이네요. 지난 경기 안 나왔던 뭐 주전 중앙 미드필더. 어, 자 피오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에 안 들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기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뭐 말을 해드렸는데 못 이기네요. 몬차 상대로 못 이겼죠. 그래도 홈에서 연달아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득은 있죠. 원정의 원정도 아니기도 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삼프도리아 이제 붙었던 사솔로 좀 충격적이었어요. 그래도 비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기지도 못하고 뒤졌다. 전반에 두 골 쳐먹고 수비가 사소올라가 원래 좋지 않은 팀인 건 맞지만은 그렇게 한 방에 쭉쭉 뚫리는 거 보면은 좀 뭔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뭐 불안한 감이 좀 더 크게 드네요. 크게 드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은 피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처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요 경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. 특이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드라니모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드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피오렌티나가 사소올로 상대로는 연패는 없다. 0203 시즌에 처음 만나가지고 현재 2일 2, 뭐 2위까지 했죠. 오늘 만나는 게 2, 2, 3 이 시즌이 아닙니까?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연패는 없어요. 사솔로 상대로. 그 말이 됐으면 뭐 승무, 피오 승무 쪽이 좀 더 낫지 않나? 그냥 뭐 홈이란 이점도 있고 좀 더 경기 나온 쪽은 피오기도 하고. 근데 승무 중에 뭘 고를 것이냐? 요게 걸림돌이죠. 프렌이면은 프렌 찍으면 되는데 프렌이 없다. 그거 승배당이 2배면은 뭐 나눠서 가도 찍어도 되는데 근데 승배당이 1.6잖아요. 근데 배당도 그렇고 사수랑 피오랑 하는데 배당을 뭐 피오가 1.6대까지 받을 팀이가 솔직히. 근데 오즈들이 그만큼 뭐 피오의 승 쪽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피오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스올로도 지난 경기 수비 보니까 좀 불안해요. 피오가 물론 이길 때 보면 시원하게 막
대량 득점을 하고 이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뭐 그 컨퍼런스 리그 때나 뭐 시원하게 이겼지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골을 넣을 것 같고 사스올로도 지금 보면은 원정에서 지금 3경기째 무득이거든요. 나폴리, 엠폴리, 나 볼로냐 상대로. 근데 4경기 연속 무득은 잘 안 하거든요. 진짜 멍청한 팀 아니면은 골도 넣을 것 같다. 약간 치고받고 3골 이상 나올 것 같다. 느낌으로 오버를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다음에 8번째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. 유벤은 그대로예요. 한 명 복귀하네. 보누치, 데실리오, 콰드라도, 블라우비치 결장. 우디네세는 마시나, 데울로페우. 그냥 로페오로 할게요. 미정인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. 얘네 둘이 안 나올 거다. 타격이 있죠. 마시나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데울로페오는 사실상 오디네스의 앞선에 골을 먹여줄 수 있는 뭐 도움을 잘 주는 선수 아닙니까? 예전에 구 아포드 시절에도 좀 뛰어댕겼고 유베는 그대로 결장인데 돈쿨두님 별풍선 100개 동쿨두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그대로 결장인데 부탁드립니다. 희소식이 있죠. 여기 적지 않은 그 한 분이 오늘 복귀하죠. 누구 진지무대왕님 구독 그 4개월 감사합니다. 우승을 이끌었던 골을 박았던 우리 디마리아상 디마리아상이 오늘은 출전이 가능하죠. 그래서 뭐 측면은 좀 더 활기칠 수 있긴 하겠죠. 근데 또 디마리아가 뭐 국대랑 유벤 했을 때 조금 차이적인 부분 보여주죠. 그날에 따라 기복이 좀 틀려요.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. 그리고 오디네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인간들이 뭔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벌레라고 해도 1.4대를 맞냐. 물론 경기력은 뭐 우세했죠. 우세했지만 결국 골을 못 넣었다는 거. 그리고 오늘은 마찬가지. 또 유벤 자체가 수비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인데 로페오까지 빠지면 더욱더 골을 넣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유벤도 물론 그 꼴찌팀 1승도 없는 크레모네 상대로 막판에 그 뭐야 밀리크가 프리킥 얻어가지고 골 넣은 거 그걸로 겨우 이겼지. 퇴장당하고도 진짜 뭐 퇴장이 아니라 퇴장 오디네세고 오디네세가 아니라 그 뭐야 엠폴리랑 그 경기했을 때고 아무튼 그렇게 꾸역꾸역 해갖고 한 골 넣은 거 보면 앞선이 답답하긴 해요. 블라우비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측면에 또 카드라도 없고 그때 당시 디마리아도 없었고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오디네세는 거품 다 빠졌다고 봅니다. 이 인간들이 뭐 언제부터 상위권 같다고. 지금 팔이 딱 적당하고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. 연기는 그래도 뭐 유벤이 리그에서 좀 잘 가고 있고 뭐 계속 쭉쭉 좀 치고 가지 않을까. 유벤승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디네세의 공격력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그 기복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유벤이 그래도 뭐 찝찝하다 하시면은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9번째 AC 몬차 대 인테르. 일단은 몬차는 센시, 그 다음 로벨라 결장이고 인테르는 프레이, 미정이의 그대로 브로조비치 결장. 자, 일단은 몬차가 나름 뭐 원정 피오전 원정 가갖고 승점을 따내고 왔다는 거, 그분 뭐 칭찬해줄 수 있는 그 면목이긴 하죠. 몬차 처음에 봐도 이 저렇게 못하는 인간들 공 존나 몬차네 가지고 놀았는데 유벤을 딱 잡더니 갑자기 승승장구 탔죠. 근데 아직까지 봐도 전형적으로 그때 유벤이 진짜 또라이 정신 나갔을 때 아니에요. 그 알레그리를 거기까지 잘려라 했는데 절대 모자란다 말했잖아요. 유벤투스의 이 구단주 이런 애들은 한번 자기들이 찍은 감독은 잘 경질을 안 시키죠. 그래서 버텼는데 지금 결국은 뭐 성과를 냈고 그리고 알레그리가 멍청한 감독도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잡은 것 빼고는 전형적으로 뭐 강팀 만나면 여전히 또 질질 싸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그나마 뭐 오늘 홈 일정의 스케줄이 좋다는 거 그 부분 뭐 낫고 반대로 인터밀란은 결국엔 나폴리를 잡으면서 1위 이 앞서가고 있던 승점차 좀 빡세게 앞서가고 있던 나폴리를 그래도 추격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. 인터밀란도 잡았으니까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가야겠죠. 결정적인 측면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 몬차의 이 센시랑 이제 로벨라 크죠 타격이. 왜 얘네는 중앙에 얘네 둘이를 주축으로 쓰는데 센시야 물론 이제 부상으로 빠진 지 좀 되긴 했어요. 로벨라도 지난 경기도 안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엔 3선에서 버텨주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들이 없으면은 공격적으로 강한 팀들한테는
어버버거리면서 이제 공을 계속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얘네 둘이가 나오는 그나마 중앙에 이제 응집력이 좀 탄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오늘은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루카쿠도 이제는 물론 벨기에 때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엔 보여줄 거예요. 등딱 갖고 보여줄 거기도 하고 노영기는 이 부분이 좀 크다 생각해요. 삼선의 핵심이 이 둘이가 둘 다 빠지는 것 자체는 뭐이 피오 정도야. 위에서 말했지만은 뭐 그렇게 시원하게 골을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강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인테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중앙에 예, 볼 점유율도 다 뺏어올 거라 생각하고 인테르 승. 그다음에 기존점 대위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요 경기는 오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또 몬차가 요새 좀 골 박으니까. 근데 인테르 승이 더 나아 보입니다. 됐죠? 그래서 나머지 안 한 경기들은 다들 아시죠? 그냥 뭔가 좀 불안한 경기들 빼고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